저는 제 방식의 어떤 빛을 갖다 혼합해 가지고 수많은 다양한 어떤 환상적인 또는 예술적인 색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만한데 램프가 있다고 합시다. 램프가 있는데 램프를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반도체 기술일 수도 있어요. 반도체에서도 저게 디스플레이 장치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램프를 각각 언어폭을 할 수 있어요. 이 색깔별로 각각 색깔이 저도 이제 미술을 하는데 다양한 색깔을 섞어서 새로운 색깔을 만듭니다. 이거 색깔도 이제 빨간색이다 그러면 다크 계열, 어두운 계열을 이거 색깔을 하든지 여러 가지 색깔을 섞으면 수많은 색을 창조할 수 있어요. 페인트 조석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언어폭 조석을 해가지고 이 색깔별로 해서 몇 개를 낄지 빛을 융합을 해가지고 빛의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몇 가지 색깔로만으로도 수많은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죠. 그럼 이런 제 방식으로는 더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또는 이런 것을 이것을 크기를, 전구의 크기를 램프라고 합시다. 크기를, 빛이 나오는 사이즈 크기를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로 만든다. 그런 좀 더 빛이 융합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로 그러면 빛의 융합 현상이 강하게 뭉쳐진다 그랬죠. 그래서 전구, 자동차 전조등 같은 데도 이렇게 빛이 이렇게 전구를 사이즈를 틀리게 나면 상대방 자동차에 부딪히면 강하게 발산해서 이쪽으로 환히 빛이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LED 등 같은 것도 램프를 크기를, 빛이 나오는 발광술의 크기를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빛의 융합 현상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더 좋다라는 거죠. 이것을 언어폭 구조를 가져서 다양한 색깔의 각각형 셀로판지라고 합시다. 셀로판지가 됐든 아니면 빛을 이렇게 색깔을 칠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이쪽에서 나오는 것은 빨간 빛, 어쩌면 파란 빛, 이쪽에서 뭐 이렇게 초록색의 빛이 나온다. 다양한 색을 갖다가 해서 몇 개를 어떤 것을 킬지에 따라서 색을 조합해서 어떤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집안에서 어떤 파티 같은 걸 할 때 막 돌아가면서 나이트클럽 같은데 빛이 돌아다니면서 색깔을 막 표시하죠. 네, 그렇게 해서 색깔을 해서 환상적인 색깔이 이렇게 바닥에 나오거나 주변에 여러 가지 컬러로 나오게 되는데요. 언어프 몇 개를, 이 색깔과 이 색깔을 갖다가 켰을 때 어떤 색깔의 빛이 나오는지를 따라서 디스플레이 화면에 표시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것을 하나의 램프에 전기를 강중약으로도 다 10단계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좀 약하게 주고 이쪽은 강하게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빛을 더 강하게, 빨간색의 빛을 더 강하게 하고 이쪽 빛은 좀 그린 계열은 좀 약하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도 색깔을 조합할 수 있는데, 페인트 조색하는 것처럼 이렇게 빛의 색깔을 조색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은 굉장히 탁월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램프에 각각 색깔이 있고 몇 개를 갖다 언어폰이냐에 따라서, 또는 전기를 강하게 주냐 약하게 주냐에 따라서 색깔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되게 다양한 환상적인 색깔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자, 이 램프가 움직일 수 있다고 합시다. 움직일 수 있어요. 각도를 따라 움직이면 몇 개를 조색하느냐에 따라서 그 각도별로 틀린 색깔이 나올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이 램프가 움직인다. 카메라 렌즈도 안에 여러 개가 담겨 있어서 한꺼번에 각도별로 찍을 수 있거나 몇 개를 합해서 와이드한 화면을 표시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장치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카메라나 또는 앞뒤 이렇게 좌우 이렇게 360도 카메라, 또는 잠수함 같은 데다가 노버 플랫폼을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을 달아서 이렇게 줄을 1km, 2km 쭉 올려서 잠만경 방식이 아니라 앞뒤 이렇게 전부 다 360도 카바에 찍고 위아래도 찍고, 그래서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카메라 구조 말씀을 드렸죠. 안테나나 레이더도 이렇게 360도 안테나나 위아래를 볼 수 있는 안테나 레이더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테나 안에도 미니 안테나들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만한 위성 안테나다 그러면 스카이라이프다 그러면 거기다 안테나를
5개, 10개짜리도 다른 미니 안테나 각각 틀린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전파나 호출루 번호만 틀리게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위성 안테나에 스마트폰이 10개가 붙어 있습니다. 전파가 같은 전파라도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갖고 각각 송수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10개를 동시에 같은 번호라 할지라도 스마트폰 10개 불러있으면 동시에 울리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KT 거를 갖다가 송수신 하는 거하고 이동통신에 가서 틀리더라도 같이 10개 붙어 있더라도 각각 송수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원 울립니까? 아니, 울리죠. 그래서 이런 안테나나 통신칩의 구조에서도 안테나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서 동시에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것을 무선 충전 구조로 가져가거나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채널로 쓰면 내가 한꺼번에 두 개의 채널을 두 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일단 10개라도 100개라도 괜찮아요.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스마트폰 보셨어요? 동시에 송수신하는 거? 못 봤죠. 그래서 그런 스마트폰 워키토키 데스크탑을 만드시면 제기입니다. 라디오 통신 같은 거는 전파계 주파수 도약을 해가지고 채널을 바꿔 한 개씩 통신. 이거는 그것도 수신만 하죠. 이게 송수신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도로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에 가는 도로가 한 개보다는 여러 개 있으면 교통량을 갖다가 분산을 시켜서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에 해당한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 기술 쓰시면 무선 충전이다 그랬을 때 무선 충전하는 전파 우리는 한 군데밖에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5군데 있으니까 5개로 전파를 보내주세요. 서로 다 각각 다른 파형의 전파를 보내셔도 괜찮아요.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처럼 전파가 똑같아도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송수신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무선 충전으로 할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무선 충전 구조도로도 되고 이게 블루투스 기술에 사용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기술 사용하시면 유선 충전이라 할 줄 알고 자동차다, 로봇이다 또는 어떤 드론이다 있을 때 충전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것이 이제 유선 충전, 무선 충전 여러 군데 있으면 편리하다 이 말씀이에요. 전파도 송수신할 때 통신칩이 안테나다. 그럼 유성 안테나, 스카이라프다. 그럼 미니 안테나 구조가 여러 개 있어서 여러 개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다고. 다른 파형의 전파나 각각 똑같은 파형이라도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여기 별에만 가득한가? 의문이 안 드세요? 전리층. 빛을 전기로 빛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게 자극을 테슬라 전기유도처럼 거리가 멀어도 유도가 된다는구나. 그러면 해당되는 어떤 전파를 잡기 위해서 주파수를 여기다 착착착착착 걸어주면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가 뚜렷하게 됩니다.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소나 잡는 기술에 있어도 잠수합니다. 이렇게 다 다른 데서 착착착 걸어주면 음이 그쪽으로 모입니다. 사람 도청하기 위해서 사람 목소리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그쪽으로 옵니다. 어떻게 보면 살짝 공명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보청기에도 쓸 수 있고 소리를 감소하는데 이쪽으로만 해가지고 다른 데 소리 안 들리게 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한다. 이런 충전 장치, 또 스마트폰이 로켓하게도 충전하는 곳이 있죠. 충전하면 이런 충전 장치에 이것을 유선이나 무선이나 둘 다 블루투스 기술로도 충전할 수 있어요. 충전하는데 충전하는 것이 한 군데뿐만 아니라 2군데나 3군데, 5개, 여러 군데 있는 경우를 하시면 밑에 이제 하부 배터리가 더 빨리 충전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전파를 유선 충전할 때는 이게 좀 꽂으면은 충전하는 데가 사실상 이것이 하나짜리라도 안에는 5개, 10개짜리로 분할되어서 작은 단위로 분할되어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충전하는 데가 2군데밖에 없어요. 지금은 한 군데죠. 2군데밖에 없어서 2개로 충전한다 했을 때 이 2팩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럼 그 안에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전기선을 만들어서 이런 이제 배터리가 이제 1차 전지지만 2차 전지라고 합시다. 얘가 안에 들어가 있는 10개짜리가 들어가 있는. 그러면 전선을 거기다 각각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기를 빨리 쪼개가지고 그쪽에 나눠줘 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전기선이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나눠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전기를 100의 전기가 들어왔다 하면 10개로 이게 나면 10의 전기죠. 빨리 나눠져 갖고 안에를 전기선을 연결해서 이게 연결해 갖고 그러면 충전도 빨라져요. 속도가. 안에가 이제 100개가 이런 미니 배터리가 달려있다 그러면 100개도 이렇게 빨리 충전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량을 틀리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난 병렬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니 4개짜리 이게 있잖아요. 똑같은 전기인데 4개짜리 있고 이거는 2개짜리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게 전기가 더 많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기다가 야 우리 한 개만 더 똑같이 2개나 똑같이 이렇게 전기를 쓸 수 있다고, 그럼 한 개만 넣지 뭐하러 2개를 놨어? 그렇죠? 네, 그죠. 이거 전기 창고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 개보다는 10개죠. 그죠? 한 개보다는 이게 4개가 더 많은 전력을 씁니다. 이거는 경보기인데 전력을 많이 필요하니까 4개를 한 거거든요. 근데 병렬 사기에서는 이걸 한 개에서 전기를 갖다 쓰나 10개에서 4개에서 갖다 똑같다는 거. 이제 어리숙한 사람은 속을 수밖에 없는데요. 뭐라고? 그럼 야 뭐하러 건전지를 4개짜리 하고 2개짜리 하냐? 그죠? 건전지 그렇게 그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전기량이 똑같이 나온다고? 누구를 바보로 알아? 이게 더 많이 전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쓰는 거는 좀 더 전기가 많이 필요한 곳에 쓴단 말이죠. 이걸 뭐 이걸 한 개보다 그 뭐 이렇게 4개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전기량이 나온다고? 야 그럼 이게 또 뭐하러 4개짜리 해놨어? 한 개만 하지. 돈 비싸게. 그렇잖아요. 부피도 많이 차려고 한 개만 하면 되지. 똑같은 양이 흘러나오면. 그죠? 안 그렇습니까? 병렬 사기라는 거죠. 전기선의 굵기를 얇게 만들어 놓고 전기가 통과할 수 있는 양이 적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스피커선 보죠. 스피커선 다 있거나 보일러선 보면 아주 얇아요. 그 많은 전기선에는 220을 꽂아도 그 정도밖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요. 얘가 가시죠? 이렇게 선을 얇게 만들어 놓고 4개를 연결을 하면 그 전기량이, 그러니까 차량으로 얘기를 하자면 차량이 이제 100대가 와요. 근데 골목길 하나 통과를 딱 하는 거야. 차 한 대만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럼 차량이 많이 들어와도 공급을 많이 해줘도 전기를 그거밖에 통과를 못 한다고요. 얘가 가십니까? 이게 이제 병렬 사기인데 저도 좀 기가 차고 좀 어이가 없어서 이거를 왜 이런 몰라서 그러는 건가? 일부러 사기를 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전기 이런 거를 이게 관전지다 그러면 전기선을 갖다가 4개를 한꺼번에 연결을 했다. 그 전기가 이제 흘러나올 수 있게 해준다고 했을 때 전기선의 굵기를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가령 이제 차량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선에서 차량들이 쏟아져 나와. 그럼 차량을 갖다 소화하기 위해서 좁은 골목길이 아니라 8차선 10차선으로 만들잖아요 보통. 그렇겠죠? 많은 양이 통행할 수 있게 전기선의 굵기를 갖다가 구리선의 굵기를 두껍게 만들어 주거나, 다른 데가 만약에 전기선의 구리선이 똑같이 두께가 한 선이다 그러면 이건 10선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용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여기 똑같은 전구예요. 어떤 거는 15W짜리 있고 30W, 60W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15W밖에 빛을 발하지 못하게 만들어놔서 그런 건데요. 이것은 현재 전기를 연결해서 하나의 전구로서 15W, 30W, 60W, 100W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면 이게 타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LED 등 같은 것도 40개 있다. 램프가 그러면 20개만 갖다 전기를 언오프식으로 한다든지 10개만 한다든지 40개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빛의 양을 틀리게, 전기량을 틀리게 먹게 해서 빛의 밝기를 강중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모든 배터리 구조에 있어서도 이게 진짜 완전한 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병렬 사기에 대해서 왜 이런 뻔한 거짓말을 할까? 이 경보기에는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거 좀 더 4개를 넣는 거고요. 똑같은 크기입니다. 이건 작은 전기 이 정도밖에 전력을 안 필요하지 않으니까 2개짜리를 넣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쓰는 데는 그렇죠. 좀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한 거 이걸 넣는 거죠.
전기양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개짜리 쓰는데 4개짜리 뭐하러 그러면 한 개만 넣게끔 이렇게 다 하지 뭐하러 부피가 크게 4개를 넣게 만드는. 전기양이 많이 먹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전지 몇 개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전기양이 틀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언오프 방식으로 해볼게요. 전기양을 하나를 오프 시켰어요. 그러면 전기가 흐르지 않아. 3개에서만 흐르죠. 그럼 전기는 많이 흐를까요? 적게를? 보다 적게 흐르죠. 그럼 내가 2개를 오프 시켜서 2개만 써. 전기양은 좀 더 적게. 전기를 하나를 오프 시켜보죠. 그럼 하나만 쓴다고 했을 때. 네, 하나만 쓴다 해서 하나에서 나오죠. 그럼 내가 이것까지 마저 오프 시켜요. 전기가 흐를까 안 흐를까요? 안 흐르죠. 지금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건전지나 배터리가 됐든 콘덴서가 됐든 기판 같은 데는 콘덴서가 되겠죠. 콘덴서가 되는데 여기다가 몇 개를 언오프 시키냐에 따라 전기양을 틀리게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의 문제입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이거는 3개만 연결하면 3개에 해당하는 전기만 흐르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모든 전자제품에 이 기술, 모든 전자기판에 이 기술을 쓰는데요. 이걸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전기양을 강하게 줄 수도 있고 약하게 줄 수도 있고 약간 출력 구조를 전기를 중폭시킬 수도 있고 감압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전기를 모든 전자기판에 기판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콘덴서라고 했을 때 콘덴서가 배터리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뭐 일종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건전지 되겠습니다. 개념이 건전지를 5개 연결인데 몇 개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전기양을 틀리게 쓰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콘덴서가 아니라 자동차 연료전지도 가능하나요? 자동차 연료전지가 5개 있으면 그것도 전기선을 연결해서 각각 빠르게 충전하는 것도 각각 빠르게 충전할 수 있죠. 그러면 갖다 쓸 때도 언오프 구조를 해서 자동차 연료전지다 5개를 했을 때 전기양을 틀리게 쓸 수 있나요? 그걸로 자동차의 속도를 강중력으로 만들 수 있나요? 그럼 당근 바다로 그렇습니다. 그럼 납축전지도 그렇게 되나요? 당근 납축전지도 배터리인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2차 전지가 됐든 1차 전지가 됐든 안에 전기를 담고 있는 전기 창고고 몇 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를 틀리게 받아 쓸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동차의 속도를 강중력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제가 현대 기아차에서도 이걸 멋대로 쓰시던데 현재 있는 연료전지를 너무 뭉쳐 있으니까 이것이 열이 좀 과하니까 5개나 10개로 이렇게 분할을 시켜 갖고 격벽 처리를 해줘. 왜 격벽 처리를 할까요? 열이 분할돼서 열이 뭐라 그럴까 축적이 돼서 그렇습니다. 축적이 돼서 따로따로 떼어놓자는 거죠. 그래서 전기선 피복 같은데 피복을 해놓으면 열이 생기지 않는데요. 보세요. 이렇게 2개를 이렇게 전선을 붙여놔도 열이 안 생겨요. 왜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2선을 여기 전기선 피복을 이렇게 절연 구조를 해 놓다 보면 이것이 열이 생길 가능성이 열이 안 생깁니다. 2개 딱 케이블 타이어로 묶어놔도 열이 전염되지 않아요. 이해가 가시죠? 이 피복의 원리를 사용하는. 그리고 반도체 같은데도 그렇죠. 이게 이런 구리 코일에다가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만 코팅 여러 겹 코팅을 해주면 그게 절연 구조가 돼요. 그럼 서로 간에 열이 전염될까 안 될까요? 케이블 타이어를 묶여도 전염이 안 돼 잘. 이 기술 반도체에서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 웨이퍼나 이런 낸드 플래시 어떤 HBM 올라갈 때도 코팅 구조를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만 코팅 구조를 여러 개 주면 전기나 열, 냉기 같은 것이 그쪽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일종의 그걸 가지고 피복을 만들어주는 이런 금속 코일에다가 여러 개 코팅을 해서 피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 피복을 설행을 절연 구조를 갖고 있다 보면 이쪽 전기열이 이쪽 전기 여기 그러니까 합해지지 않고 그렇죠. 합해지다 보면 열이 생기는데요. 이런 기술 구조를 케이블 타는 묶어도 이건 전염되지 않아요. 열이. 그렇죠. 이것도 금속 덩어리다 했을 때
금속 배터리 얘기했죠. 그래서 10개짜리를 절연 구조를 갖추고 이렇게 묶어놔 가지고 사용하면 이게 열이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전선을 각각 연결할 수도 있고, 여기서 금속 덩어리를 서로 간에 전기가 연결될 수 있도록 통로를 주는 거예요.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넓게 줄 수 있고 좁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짜리를 묶거나, 원래는 이제 수천 개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절연 구조를 갖춰 갖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이제 콘덴서를 한다는 거죠. 금속 콘덴서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 모터의 또 정류자 같은 거는 철심으로 담아. 그래서 스파크 현상, 쇼트가 된다고 구리바에다 코일을 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연 구조를 갖추면 그게 이제 콘덴서 배터리가 된다는 개념이 수천 개 연결해 가지고 MLCC 기술에도 들어가요.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전선을 각각 연결하면 빠르다겠죠. 이게 10개짜리가 있는데 전선 충전한 2차 전지라고 합시다. 1차 전지지만 충전할 때 전선을 각각 연결하다는 게 빠르면 빠르다는 게 제 기술이거든요. 모든 배터리 회사에서 이게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떤 하나를 통해서 가면 교통정체가, 전기의 교통정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전기 기선을 하나하나 다 연결을 해서 전기를 빨리 충전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전기선이 크든 작든 전기선에 어떤 전기선 하나하나 10개다 합시다. 10개인데 이게 자동차 연료전지도 될 수 있고 납축전지도 될 수 있고 모든 배터리는 1차 전지, 2차 전지도 되게 동일하게 돼요. 전부 다. 이게 콘덴서일 수도 있고, 기판에서는 전기를 축적하는 카펫이다. 그거라는 거죠.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몇 개를 갖다 왔으냐 전기량을 틀리게 만들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콘덴서다. 콘덴서도 배터리니까 전기를 축적하는 전기 창고예요. 2개에서 갖다 1개에서는 3개라고 이렇게 전기량을 틀리게 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앰프에다가 그 스피커 출력을 하는 앰프 같은데 이것을 5개를 설치를 하면 전기가 축적될까 안 될까? 또는 이런 콘센트 같은데 고장이 잘 난다 그랬죠. 넓은데 두꺼운 건 아니다. 두꺼워야지 전기가 축적된다는 이론을 따라서 이런 금속 구조를, 좀 더 두터운 금속 구조를 배터리식으로 몇 개를 놔주면 증폭될까 안 될까? 증폭이 됩니다. 또는 여기서 보면 1개짜리만 놓으면 감압 구조가 되는데요. 이런 금속 콘덴서, 금속으로 배터리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걸 5개짜리를 배치하면 전기가 증폭이 되고, 1개짜리, 여기서 언오프식에서 1개만 쓰면 감압이 됩니다. 이렇게 증폭과 감압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뭐 앰프 같은 데는 소리를 크게 내거나 약하게 내거나 이런 기술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 구조에서도 내가 가정용 110이나 220을 갖다 썼다. 근데 그걸 가지고 전류량을 어떤 식으로든 많이 주느냐 적게에 따라서 12.5V, 50V, 60V, 110V, 120V, 220 자유롭게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데 380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면 되죠. 그렇게 간단한 변압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정용 110, 220이 아니더라도 이런 2차 전지라고 합시다. 2차 전지나 연료 전지 안에서도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당근바다로. 그렇게 해서 속도를 전기의 출력을 틀리게 해서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변속기 없이 속도를 강중력으로 만들어내지. 뭐 기존에 연료전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다 슈퍼카패시터를 달아서 움직이자는 거죠. 연료전지에서 전기를 갖다 써가지고 이런 형태의 금속 배터리를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슈퍼카패시터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금속 배터리, 거기서도 전기선을 슈퍼카패시터가 10개 있다. 그러면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해서 몇 개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 전기량을 출력을 틀리게 만들, 그로 인해 속도를 강중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나 조명이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다 전기량을 틀리게 해서 15W, 30W, 60W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100W도 만들기 나름인데요. LED 등 같은 것도 있다 그러면 40개가 있다. 램프가 반도체 소자죠. 그러면 몇 개, 20개에다 전기를 흘려보내든지 언오프 방식으로 10개만 하는데 여기 40개만 뜨는데, 그래서 빛의 밝기를 틀리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램프 하나에도 내가 강중량으로 전기를 틀리게 넣어줄 수 있다고 하면 램프 하나에도 이렇게 빛의 강중량을 만들어서 빛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아까처럼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램프다 그러면 이게 전기를 강하게 중앙 정도 약하게 줘가지고 빛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입체 화면을 만드는 기술에도 사용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램프가 있는데 몇 개에 따라 어떤 배터리를 갖다 쓸지에 따라서 빨간색, 파란색, 뭐 그다음에 노란색도 있을 수 이런 걸 따라서 색깔을 융합해 갖고 빛을 조색을 하는데 페인트 조색을 하듯이 그렇게 색깔을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하거나 이걸 응용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어떤 뭐 이렇게 스피커에도 이런 작은 배터리 구조를 달아서 금속 배터리면 좋죠. 발열이 강하니까 스피커 같은데 앰프 같은 이런 금속 배터리를 달아서 몇 개에서 일종의 건전지를 달아놓는 개념. 뭐 콘덴서를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언오프 구조는 제 기술이다. 몇 개 갖다 전기양을 따라서 소리를 크게 낼 수도 있고 약하게 낼 수도 있다. 뭐 조명에다가도 달아놓고도 되고 이런 것에도 달아놓도 된다. 당연히 안 됩니다. 모든 가전제품은 다 되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저기 에이사 레이더에도 쓸 수 있어요. 에이사 레이더 소자가 대중소로 놓는다 그랬죠. 최대한 집적하기 위해서 전력을 그 소자 하나에다가 1단계에서 10단계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전기를 강중약이라고 합시다. 강중약으로 해가지고 레이더 소자에 각각 공급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약한 전기 쓸 때도 있고 중간 정도 쓰고 강한 전기 쓸 수도 있다 이거죠. 또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그래서 팀별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아무데도 대짜리는 전력을 좀 많이 먹겠죠. 스피커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큰 스피커는 그렇죠. 출력이 세잖아요. 출력이 세니까 좀 더 전기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이 안에다 작은 스피커를 5개를 놓자. 그래서 전기양을 틀리게 전기양을 각각 줄 수도 있고 틀리게 줄 수도 있으나 어쨌든 5개입니다. 5개를 소리를 동시에 전기적인 순환하면 소리가 커진다는 게 제 기술이고 거기다가 약간 출력 구조를 틀리게 만들어서 대자리는 하나 섞어주면 모든 음은 서로 이렇게 모든 에너지는 서로 융합하고자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소리가 굉장히 파워가 세진다는 거죠. 제 기술은. 그래서 서로 전력 크기가 틀린 미니 스피커니까 큰 전기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성기 같은 것을 보면 아시는데요. 대북 확성기에는 왜 확성기를 수십 개로 근데 하나짜리 큰 걸로 하지 수십 개로 했을까요? 대북 확성기도 서로 전력의 크기가 틀리게 강중량으로 해서 소리를 조절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어떤 것은 전력의 출력이 큰 놈, 전력의 출력이 작은 놈, 중간 놈, 서로 합하면 융합 에너지가 생겨서 소리를 더 크게 만들어주거나 소리를 좋게 만들어준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확성기는 왜 그러면 수십 개를 설치해 놓느냐, 스피커도 왜 안 되냐라는 거죠. 스피커 5개, 10개짜리 나서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동시에 소리가 더 커진다. 또는 거기다 사이즈가 전력을 틀리게 들어가는 큰 사이즈가 지금 섞여가 있으면 그것도 강한 융합 현상이나 출력이 세진다는 제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겠어요. 전기는 각각 강중약으로도 줄 수도 있고 동시에 전기 신호만 들어가면 소리는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 스피커가 지금 양쪽에 2개인데요. 전기 신호를 똑같이 주니까 소리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술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평판 진동판이래. 이런 진동판에 홈을 파주면 소리 출력이 커진다 그랬죠.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 홈은 뭐 대중소로 하시면 좋죠. 그래서 바이올린이나 기타 같은데 악기 같은데 이런 데도 홈을 파서 소리를 증폭할 수 있거나 여기다 유리석영 코팅 내사로 유리막 코팅제를 기타 다른 코팅제를 통해서 음을 부딪힐 때 매끄럽게 소리를 낼 수 있다. 또는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을 1개, 2개 조그만 걸 파주면 소리가 좀 더 진동해서 보다 이렇게 굉장히 흥미로운 음들이 나거나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기타나 바이올린은 약간 동그랗게 만들어준 음이 더 좋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볼록한 구조를 음이 부딪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음을 맘대로 오목이나 볼록이나 만들어 음을 부딪혀서 환상적인 색깔도 만들어낼 수 있다. 환상적인 음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타 추를 같은데도 유리석영 바이올린 유리석영 코팅 내 사람 유리막 코팅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가전 부분에 이런 금속 배터리 개념을 줘서 자동차에도 이렇게 금속 배터리 개념을 줘서 전기양을
뭐 전기 출력을 그때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전기 출력을 틀리게 해서 속도를 내면 이게 더 안정적. 자동차 연료전지에서 갖다 쓰는 것보다 안정적. 미리 여기다가 전기를 축적해서 갖다 놓기 때문에 자동차 연료에다 슈퍼카패시터 같은 걸 달아놔도 되고, 그것도 이제 전기양을 각각 몇 개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서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거나, 이런 배터리를 달아서 틀리게 갖다 쓰거나, 이건 속도가 빨라요. 발열도 강하고, 이게 더 안정적이는. 그럼 자동차만이 아니라 항공기에도, 로봇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 배에도 쓸 수 있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물에다가 금속판을 넣어가지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제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단순하죠. 나는 황산 조금 넣어, 나는 소금 조금, 난 다른 건 조금 넣으니까 나하고 똑같은 기술이야. 이러면 양심불량이세요. 네. 물에다가 금속 알갱이를 대중소에서 구리다, 알루미늄이다, 각각 틀린 금속을 그렇죠. 이렇게 똑같은 금속이면 틀린 금속으로 하시면 스파크 생겨요.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만드셔서 아주 작은 것보다 큰 대용량의 배터리도 만들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구리바에다가 코일을 감아서 이것도 배터리가 된다. 이걸 수천 개 이걸 이제 절연 구조를 갖춘 채 이렇게 팩으로 만들어주면 배터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판이다 그랬을 때 절연 구조, 왜 절연 구조는 발열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절연 구조를 가지고 수십 장, 수백 장, 수천 장 결합하면 큰 판으로도 만들고, 그게 배터리가 된다는 게, 이만한 판으로도, 엄청 건물처럼 큰 판으로도 돼요. 이렇게 해서 절연 구조를 갖춰야지 열이 전염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 연료전지에도 서로 격벽 처리를 해준다. 그래서 열이 전염되지 않게 여러 개로 분할한다. 5개나 여러 개나. 납축전지도 현재보다도 여러 개로 분할해서 4개 자료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 또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몇 개의 배터리 납축전지에 갖다 쓰냐에 따라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쓸 수 있고, 뽑아가지고 캠핑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충전하는 것처럼 납축전지나 연료전지에서 충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딱 전기를 스스로 끊는, 그래서 과열되지 않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더니 LG전자에서 박람회에서 자기네들이 개발했다는데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어떤 서울시 이제 국가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 참 이례적입니다. 카이스트 그다음에 주한미대사관, 오시다 관광청 유럽적이죠.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LG,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 격벽 시스템, 그 다음에 냉난방 주는, 배터리 난방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리온전자 겨울에 이제 견해질 구다 보니까 이게 어는구나. 그래서 난방 해주자. 그런 다음에 적절한 정도면 되겠죠. 거기다 이게 여름에는 냉방 해보자. 이게 해주자. 이랬더니 납축전지에도 시동이 잘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난방에 좀 빨리 켜주자. 그래서 온도를 외부 환경을 내부적으로 맞춰주는 거죠. 겨울에 추우면 이렇게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평상시 일정 온도를 맞춰주는 기술이에요. 이거를 현대기아차 무단으로 사용하셨는데요. YTN의 중소기업이 하시던 현대기아차에 사셨어요. 현대기아차는 자동차 프로펠러에 틀린 연료를 줘서 이렇게 조향하는 이 기술도 갖다 쓰셨는데요. 독일의 어떤 비행체에서 하시더니 이걸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변속기 없는 기술. 그래서 파목나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거죠. 그래서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 석유 방식이 됐든 가스 방식, 전기 방식, 연료의 적고 많음을 따라서 자동차 회전속에 틀리게 만들어준다. 제트 엔진이다. 그러면 제트 엔진에 이제 연소실이 6개 있다. 그러면 이제 2개만 가동하는데 언어프식으로 4개만 6개만 가동하는데 이런 기술이 들어가고요. 연료량을 강중량으로 적게 주냐 많이 있잖아요. 속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불 많이 연료를 적게 줘보겠습니다. 속도가 낮아지죠. 이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서로 사이즈 같은 연료 전소실을 만들면 강한 융합 에너지가 생긴다. 스피커도 그랬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럼 자동차에도 연소시간이 있으니까 6개라고 합시다. 똑같이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몇 개를 쓰냐에 따라서 자동차 회전축을 돌리는데 6명의 일꾼이 돌리는 거하고 2명의 일꾼이 돌리는 거 틀리죠. 모든 기계에서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휘발유 산소, 경유 산소, LPG 산소, 산소통을 따로 갖고 다니면서 배에도 그렇고 항공기 산소 이렇게 산소를 보다 많이 섞어주면 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매연이 저감되고 출력도 높아진다는 제 기술. 완전 연소가 된다는 항속거리도 늘어나고 자동차에게는 주행거리겠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온도를 각각 높여주고 휘발유나 산소를 섞어주면 더 좋아요. 항공유에다가는
이렇게 수소산소를 넣어준다든 자동차에도 할 수 있어요. 배에도. 그 다음에 거기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전기구조를 넣어서 군사적으로 쓸 때는 2개나 3개를 넣을 수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쓸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운가스 만들 때 2대1이잖아요. 수소, 산소. 그럼 이거 매일 필요 없다. 새로운 형태의 가스를 만들자. 산소량을 좀 더 많이 주면 좀 더 이렇게 파워가 세진다. 그러면 수소 1, 산소 1.2도 돼요? 네, 됩니다. 1.3도 되고 1.35도 됩니다. 수소 1, 산소 5도 되네?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브라운가스 형태를 벗어나서 산소를 추가적으로 높이는 기술을 사용하셔서 엔진파 그렇죠. 그런 연료를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나는 1.7 할게. 그럼 너가 틀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나는 수소 1, 산소 7 하니까 너가 틀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형태라도 브라운가스 형태를 벗어나서 산소의 비율을 높인 가스는 그것이 1.8이 됐든 1.85가 됐든 1.87이 됐든 1.86이 됐든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여기다가 석유에다가 산소를 조금 프로테이지를 넣어서 파는 거죠. 또는 거기서 수소산소를 조금 넣어서 파는 거죠. 가스에다가도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연료를 만들어서 파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석유 정제할 때 수소를 넣잖아요. 수소를 상중하로 넣는 기술. 이것은 콜라에서도 탄산 넣을 때도 쓸 수 있고요. 그러면 보다 많은 수소가 함유된다. 콜라 같은 데는 탄산이 많이 돼. 맥주에서도 탄산이 많이 함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여러 군데 넣어주면 더 좋은데요. 여기다 수소산소를 같이 넣어주는 경우 또는 수소산소 이산화탄소를 넣어가지고 석유 정제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넣어주면 보다 고품질의 석유를 얻을 수 있어요.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어떤 누구를 비난하거나 모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캠페인이고요. 모든 동영상에 이 기술 씁니다. 제 기술 안 썼으면 그만이죠.